안녕하세요. 남해 산책 서점 김조숙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강연은 심야 책방의 연장이에요. 사실은 2020년 11월 27일 날 소설가가 사는 책방에서 같이 소설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심야 책방 2020년 7탄으로 준비했던 소설가가 사는 책방에서 같이 소설 읽기는 그림의 나라를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그림의 나라는 제 소설입니다. 저는 1996년도에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원숭이와 폐허로 데뷔했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그동안 독립출판물로서 소설과 시, 수필집을 발간했었고요. 이제 단행본으로 일반 단행본이죠. 일반 단행본으로는 그림의 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림의 나라는 우리 조선시대의 그림이 주인공들이에요. 그림이 어떻게 주인공이 됐을까? 그림의 나라는 조선 정조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조선 정조시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문예 부흥기였죠. 정조 임금님은 자신의 직속 그림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도화서를 또 관장하는 자비대령 화원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정조 임금님이 가장 아꼈던 화원이 바로 김홍도 화원입니다. 국선이라고 불렸죠. 나라의 그림의 신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정조 임금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죠. 백성들에게 달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김홍도 화원한테 지시를 하나 내립니다. 국민들이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나한테 좀 갖다 다오. 그래서 생겨난 그림들이 바로 풍속 화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김홍도의 서당, 김홍도의 씨름, 김홍도의 무동, 그런 그림들이 풍속 화첩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그림의 나라는 그 그림들에 나오는, 그림 속에 나오는 백성들이 주인공인 책입니다. 책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글차례라는 이름으로 그림의 나라 속에 담긴 순서가 쭉 나옵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나라 본문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자화상, 할아버지의 자화상에는 표암 강세왕의 자화상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표암 강세왕은 바로 김홍도 화원의 스승이었죠. 그분이 그린 자화상을 중심으로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림이 있어 나는 행복하노라에는 정조대왕의 국화가 나옵니다. 정조대왕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던 분입니다. 글씨도 잘 쓰셨고 글도 물론 잘 쓰셨죠. 이 2장에서는 정조대왕의 국화를 통해서 정조대왕이 어떤 임금이었고 또 김홍도 화원과 얼마나 돈독한 사이였는지, 백성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임금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장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엿 팔아서 우리 어머니 동백기름 사드려야지 라는 제목인데요. 김홍도의 풍속 화첩 중 씨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 씨름의 배경이 된 곳은 지금의 안산 지역입니다. 안산 지역의 옛날에 조선시대 때 단오날 풍경을 김홍도 하원이 직접 그곳에 가서 그린 그림입니다. 씨름 속에 보면은 키가 멀중하게 큰 소년 하나가 엿판을 목에 걸고 있지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엿을 팔게 됐을까? 거기서부터 상상력을 펼치고 자료들을 공부해서 씨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장에는 땅을 차고 오르면 하늘을 헐헐 난다네. 김홍도의 풍속 화첩 중에 무동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무동이란 그림을 보면은 춤을 추는 아이를 중심으로 그때 예인들이죠. 예인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연희를 펼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도 그 시대의 풍속을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에서는 예인들, 그 무동이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예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제5장에는 김홍도의 마상 청행도가 주인공입니다. 말 위에서 앵무새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림이죠. 김홍도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내 귀는 꾀꼬리의 봄을 듣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제6장은 내 꿈은 조선의 자비대령 화원이 되는 것이야 해서 이인문의 시흥환어 행렬도가 나옵니다. 이인문 화원은 김홍도 화원과 둘도 없는 친구였죠. 시흥환어 행렬도는 바로 정조 임금님이 화성 행차를 할 때 그 행사 전체를 자비대령 화원들이 기록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화성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정조 임금님이 화성을 만든 이유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나오는데요. 김홍도 화원의 가장 마지막 그림이라고 추정되는 연불 서승도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김홍도 화원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걸로 나오죠. 연불 서승도라는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마지막에 어디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까? 그것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김홍도 화원이 좀 더 살다가 돌아가신 걸로 나와요. 그림들이 남겨진 그 기록을 보면요. 네, 저는 김홍도 화원이 그토록 사랑했던 금강산에 살다가 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장 호랑이가 물어온 아이와 그림 그리는 노인을 가장 마지막 장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나라는 그림이 주인공이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 그리고 김홍도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그림의 나라를 쓰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옛 그림에 대해서 연구직도 해설사로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옛 그림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책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주석 선생님입니다. 오주석 선생님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로도 계셨고요. 평생 김홍도 화원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입니다. 김홍도 화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의 옛 그림에 대해서 탁월한 견해, 풍부한 학식, 그분의 글들이 옛 그림에 대해서 남긴 책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옛 그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그림에 대한 소설을 꼭 한번 써야겠구나. 그래서 공부하고 쓰고 다시 또 자료를 찾고 퇴고하고 그러느라고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그림의 나라는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쓴 소설입니다. 책의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기획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100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내용은 많이 쳐냈죠. 그래서 좀 가볍고 쉽고 그다음에 우리 글을 바로 써서 우리 글의 아름다움이 책의 바탕이 되는 그게 기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림의 나라를 심야책방을 원래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윤독도 하고 윤독하면서 또 같이 평도 하고 이렇게 이어갈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는 진행을 못했고 오늘 간략하게 그림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다시 심야책방이 제대로 열리면 그렇게 윤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온라인 이 강연으로서는 이제 다음 두 번째는 윤독하는 시간은 뛰어넘어서 내 얘기로 자서전을 소설로 한번 써보기 그 강좌가 진행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